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분열고 다니는 3학년 이민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해송고 3학년 윤유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건국사대보고 3학년 김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제철고등학교 3학년 마원준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3.7, 1학년 2학기 때는 3.1, 2학년 1학기 2.6, 2.4, 3학년 1학기 때는 1.5까지 성적을 올렸었어.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된 계기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1학년 때 3.4 정도의 성적을 받았을 때 3학년 때까지 저런 성적을 유지한다면 결국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2점대까지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자기 객관화라는 건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거야? 유니브 클래스나 사이트들의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1학년 때부터 대학교의 입결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원을 했을 때 1차도 붙을 수 없는 성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된 것 같아. 1.5라는 숫자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숫자인가? 진짜 개멋있는데? 내 성적은 1학년 1학기 때는 7등급, 1학년 2학기에 와서는 4등급, 2학년 1학기에 와서는 3등급, 2학년 2학기에 와서는 1등급을 찍었어. 와. 이게 총 내신 등급은 아니고 이게 딱 수학만 놓고 봤을 때 그래프거든. 전체 등급은 1학년 1학기 때 3.7, 3.2, 2.6, 1.8 그리고 2.0으로 내신을 마무리했어.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1학년 1학기가 끝나갈 때쯤 심리상담사라는 진로를 찾았고 그것 덕분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공부하기 힘들다거나 좀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 진로라든가 뭐 다른 동기부여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와, 그럼 수학을 도대체 몇 시간 공부한 거야? 학원 숙제 같은 것만 해도 3시간, 4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모르는 걸 더 보충하기 위해서 몇 시간 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수학만 5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 진짜 많이 했다. 그럼 혹시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올랐어? 대체로 4나 3에 있던 것들이 2나 1 가까이 쪽으로 갔었어. 1학년 1학기 때는 5.2였고 1학년 2학기 때는 4.8, 2학년 1학기 때는 3.6, 2학년 2학기 때 3.3, 3학년 1학기 때 2.2, 3학년 2학기 때 1.6까지 찍었었어. 와. 1학년 때 성적이 낮았던 이유가 리듬체조 선수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때는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1학년 때 올라와서 갑자기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꿈이 체육교사였는데 사범대는 알다시피 점수가 좀 높은 편이잖아. 사범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다짐을 크게 하게 되었어. 리듬 체조 선수는 중간에 그만둔 거야? 내가 2학년 6월 그쯤에 공부 스트레스와 운동 스트레스가 같이 쌓이게 되면서 위석증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걸 계기로 운동을 잠깐 쉬고 있지만 덕분에 더 이악물고 공부를 해서 1등급까지 찍고 마무리할 수 있었어. 이렇게 5등급 때부터 1등급 때까지 만든 이런 그래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멋있다. 내 성적 한 번 말해줄게. 자,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하얀 곡선을 그려냈지.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올 때는 나 무조건 스카이 아니면 안 간다 이런 좀 오만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 고1 중간고사 첫 시험 인서울 하기 힘든 성적을 받았지. 아, 수시는 진짜 내 길이 아닌갑다 싶고 1학년 때부터 정시 공부를 병행했어. 나 2학년 때부터는 역시 정시가 내 길이 맞다. 그렇게 내신을 아예 던지고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여기 나왔느냐. 모의고사 성적을 올렸는데 3학년 때부터 국어 모의고사 성적이야. 3월 때 딱 3등급, 6월 때 2등급, 9월 때 1등급, 그리고 수능 때도 이렇게 1등급을 받았어.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 국어였으니까 못해도 2등급은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쳤어. 근데 3등급을 받고 좀 큰 충격을 받았지. 해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공부 방법을 바꾸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방법론이야. 방법론은 행동을 알고리즘화해서 그냥 기계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정한 규칙에만 딱 맞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 1학년 때부터 정시 파이터가 됐는데 그때 주변에 만류나 걱정 같은 건 없었어? 내 친구들도 좀 내신을 못 본 애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정시 파이터 선언을 하니까 멋있다고 계속 치켜 올려주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계속 반대를 했지. 그래도 정시 파이터 했다고 운명을 쥐고 달려나가게 됐어. 국어가 3등급이 뜬 것도 되게 높은 등급이지만 그걸 끝까지 1등급으로 올린 게 대단한 것 같아.
성적 올리려고 매일 새벽 3시까지 공부했었어.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많아야지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 기간에는 매일 새벽 3시까지는 무조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아무리 학원이 늦게 끝나더라도 무조건 밤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제일 기본적인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최대한 적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자습서랑 평가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부들을 교과서에 최대한 옮겨 적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교과서만 보면은 모든 시험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한 권에 옮기는 같은 것들을 활용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학교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러 갔었던 것 같아. 그럼 새벽 2, 3시까지 공부했으면 잠은 얼마나 잔 거야? 나는 3시간만 자도 4시간만 자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낮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약간 세뇌시켜가지고 그냥 참고 했던 것 같아. 3시간 자면 다음날 정상이 아니던데. 괜찮아. 약간 5시간, 4시간 이렇게 예민하게 자다 약간 딱 3시간 자면은 뭔가 괜찮아. 나는 성적 올리려고 매주 병원을 가면서까지 공부를 했었어. 어느샌가부터 손가락이랑 손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도 이게 만성통증인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병원을 가면서 치료를 했었어. 그리고 손목 말고도 시험 한 번 치면은 계속 몸살 감기 시달리고 뭐 장도 안 좋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렇게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보통 여러 문제를 풀고 한꺼번에 다 매긴 다음에 오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나는 한 문제를 풀고 바로 답지로 넘어가서 그걸 매긴 다음에 그 오답을 바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5개념으로 틀렸다, 바로 그 5개념을 잡고 넘어갈 수 있고, 계산 실수가 있었다 하면은 계산 실수를 빨리 바로 잡거나 그런 걸 빨리빨리 잡을 수 있어서 난 그런 법을 애용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맞은 문제에서 난 답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 내가 맞았더라도 답지를 보고 확인하면서 중요한 거에 한번 밑줄 더 그어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모르는 문제들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제 계속 선생님을 찾아갔어. 근데 많이 혼나면서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손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했던 거야? 내 평소 공부 습관이 모든 과목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보자였거든. 그래서 아침부터 국어 1시간,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8시간은 채워졌던 것 같아. 난 인강 같은 걸 보면서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 그리고 또 인강 하는 시간이 또 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런 식으로 양만 채우는 공부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양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일정 이상이 되면 결국에는 질에서 딸리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럼 혹시 성적이 오르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하지 않겠다 싶은 행동이 있어? 오늘은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걸 그만둘 것 같아. 뭐든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 조금 해놓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쉬어버리니까 확실히 공부하는 양도 줄어들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성적을 올리려고 운동과 병행하면서까지 공부를 했었어. 엘리트 선수였는데 리듬체조라는 종목이 운동 시간이 되게 길어서 확실히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오늘 할 양을 채우고 자고 그런 생활을 굉장히 많이 병행을 했던 것 같아. 운동이랑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 선수 생활의 실적도 쌓아야 했고 또 학생으로서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1학년 말에서 2학년 초 이때 되게 중요한 선발전 같은 거나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하루 이틀 사이로 겹칠 때가 많았는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서 이석증이라는 병까지 걸리게 되었었어. 혹시 이석증이 뭔지 알 수 있을까? 되게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되게 피로해지는 병인데, 리듬체조는 돌고 구르는 동작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석증이 굉장히 힘들었고, 공부를 할 때도 어지러우면 긴 지문이 안 읽히는 거야. 그런 병에 걸렸었어. 공부법에 있어서는 정법 같은 과목은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 많고 또 못 들어본 용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는 거를 추천을 해. 대표적으로는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나는 봤었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면 용어도 익숙해지고 관심도 생겨서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신 공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교과서인데 교과서를 읽을 때 작은 글씨까지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회독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교과서 내용 그대로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 교과서를 회독할 때는 5번 이상은 꼭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필로 가볍게 보이는 정도만 읽고 두 번째 할 때는 볼펜으로 중요한 단어나 용어 같은 거 밑줄 치면서 읽고 세 번째 때는 선생님이 주관식 문제를 어디서 내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그 서술형에 나올 것 같은 용어들을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읽었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최대한 외우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지 문제를 볼 때 책 페이지나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성적 올리려고 반삭까지 할 만큼 공부했다. 우선 내가 반삭을 하게 된 계기는 딱 3월 모의고사 때 친구랑 모의고사 내기를 했는데 처참하게 져버리니까 이게 큰 충격을 받고 아 이대로 안 된다, 변화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바로 그날 주말에 바로 미용실 가서 반삭을 했지. 반삭이 좋은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 절약이 엄청 많이 돼. 이게 머리 감을 때랑 머리 말릴 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기 때문에 씻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에도 투자할 수 있고 잠을 더 잘 수 있는 거지. 또 두 번째로는 컴퓨터에 있는 쿨러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가열이 되는데 이게 머리가 있으면 열이 잘 안 빠져나가가지고 머리가 아파오거든. 반삭을 하면은 열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좋은 공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한번 달라지고 싶다? 반삭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거든. 국어를 망하면 이과를 가면 되고 탐구를 망하면 교차 지원을 하면 되는데 수학을 망하면 대학을 못 간다. 그래서 웬만한 시간에는 수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성적을 올리기 전이랑 후에 순공 시간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어? 반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더 올릴 수 있었고 이게 확실히 쿨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부 효율이 좋아져서 다 합치면 한 2-3시간 정도 올릴 수 있었지 않나. 저는 이 방법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상이 나오면 비교 대조하며 읽기,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의 심리에 동그라미를 치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는 주기 대칭을 생각한다거나 미분법 문제와 같은 경우는 항등식을 만들고 대입하고 미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행동 강령을 방법론으로 만들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 그러면 공부법을 방법론으로 바꾸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인감 듣고 그냥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 공부였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 정말 효율이 좋지 않은 공부지 않나 라고 난 생각을 해. 오늘의 1등을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 총 3표를 받으신 치안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적을 올린 게 나와서 얘기해보고 하니까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노력한 것도 보상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조금 더 심어주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걸 본 후배들이 처음에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챙겨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